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손님 모시고 중요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님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부정선거와 그리고 탄핵 정국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 총리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간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많이들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근데 요즘 이제 특별히 젊은이들이 나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애국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꿈이 있다, 네.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 혹시 요즘에 근황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 이제 쉽게 얘기할 수도 네.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싸우고 또 만나고 예. 그리고 세우고 싸만세. 예, 싸만세. 요즘 싸워야 될 때거든요. 예. 싸워야 될 때인데 맞습니다. 예, 우리 우파가 너무 못 싸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싸우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네. 많은 분들과 함께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우리 나라를 살리는 일이 꼭 필요하니까 살리자. 네. 싸만사. 싸만세죠, 그죠? 세우자. 네네, 세우자니까. 예. 그 부정선거 관련한 싸움인가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건 넓게 말하면 반사회, 국가주의, 네네. 또 사회주의 네. 세력과의 싸움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선거죠. 저자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네.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막겠다는 거고 큰 틀에서는 반국가 세력과의 네. 싸움, 네. 종북 좌파와의 싸움, 그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민주당과의 싸움, 민주당, 조국 혁신당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선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 정말 오랫동안 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검사 시절에는 어떤 세력과 싸움을 하셨습니까? 제가 어떤 세력과 싸움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더 선뜻 오지 않을 테니까. 예. 저는 이제 통진당을 해산하지 않았습니까? 통진당 네. 해산. 네. 또 지금 이제 DJ를 비롯해 가지고 DJ가 본래 그 대선 공약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얘기했어요. 그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저와 우리 동지들이 가식을 막아낸 겁니다. 만약에 이제 국가보안법이 없어졌다면 그러면 그 구석구석에 정말 그 간첩들 잡아내고 색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겠죠. 지금 전국에 간첩이 깔려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 잘들 모르시는데 제가 이제 2021년 충북 간첩단 사건이라는 얘기를 접했어요. 거기서 이제 나온 메시지가 뭐냐면 북한에 통전부가 있습니다. 통전부에서 남한 간첩에게 이 충북 간첩단에게 이제 지령을 내렸습니다. 지령의 내용이 뭐냐면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패망케 하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라. 이게 지령의 내용이었어요. 그만큼 위협적인 인물로 본 거래요. 그 발표를 누가 했냐면 박지원이 했어요. 박지원? 그 당시에 국정원장 아니었습니까? 발표 안 할 수 없으니까 했죠. 근데 딱 그런 워딩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라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다. 전국에 간첩들이 깔려 있다. 그랬는데 긴가민가들 했어요. 근데 몇 달 안 돼가지고 청주 간첩단, 충북 간첩단 사건들이 여기저기 막 터졌는데 창원이죠. 창원 간첩단 사건, 전주 간첩단 사건, 진주 간첩단 사건, 제주 간첩단 사건 이게 막 터진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1992년도에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첩이 62명이 구속됐어요. 91년에. 그렇죠. 92년. 1992년. 거기에 수괴가 누구냐면 북한 서열 13위 이선실이라는 자가
여기서 이제 포치하고 간첩도 배치해놓고 예. 그다음에 넘어갔는데 나중에 잡힌 거예요. 야. 이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석기 사건이 네. 경기 동부연합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도 있었고 네. 경기 동부에도 있었고 네. 창원에도 있었고 오. 전주에도 있었고 진주에도 있었고 예. 심지어는 제주까지. 야. 그러니까 전국의 간첩 사건들이 네. 깔려 있는 네. 겁니다. 저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것들과 싸웠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싸우면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주 굉장히 순탄한 길을 지나왔다고 네. 생각하는데 네. 저는 사실은 종북 세력과 계속 싸웠어요. 야, 평생이 그냥 예.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이런 것들도 간첩과의 싸움이었죠. 그다음에 강정구 교수인가요? 예. 2005년도, 예. 2005년도에는 예. 강정구 교수 사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걸 수사하면 되냐? 말도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수사팀이 예. 그걸 다 밝혀가지고 구속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딱 총장에게 보고를 예. 했더니 예. 총장이 좋다. 예. 잘했다. 어. 근데 이거 대통령이 예. 이거 수사하는 걸 반대했으니까 예. 내가 법무부에 얘기는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법무부에 가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네. 물론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총장께서 나 법조인인데 네. 법에 따른 지시를 안 받을 수는 없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는 있을 수 없다. 사퇴를 해버렸어요. 어. 뭐 그러고 나서 제가 그다음 해에 예. 검사장 승진이 있었는데 네. 정말 당연히 다 1순위라고 그랬는데 네. 낙마해 버렸어요. 야, 노무현 시절 때.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예. 예. 그래서 저는 종북자파와 좀 네. 평생을 싸워왔고 예. 또 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들을 예. 지키기 위해서 많이 예. 희생도 당했죠. 예. 그렇지만 저는 뭐 지금도 예. 요즘은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이 예. 득세하려고 하는 예. 방법으로 예. 부정선거를 지금 택한 거거든요. 아, 예. 이걸 이제 뚫고 가야 네. 자기들이 이제 예. 정말 평생 집권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예. 쉽진 않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깨우쳐셔서 네.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힘내서 반드시 자유대한민국 지켜내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싹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수십 년간 이 반국가 세력들과 싸우셨고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싸우고 계신데 저희 채널 보는 분들, 이 청년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통진당 해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법무장관 법무부 장관이었죠. 시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석기라고 네. 하는 자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예. 이석기가 한 범행이 뭐냐면 유사시에 대한민국을 마비시킬 그런 전략을 짠 거예요. 야. 뭐 예를 들면 해와 전화국을 어떻게 마비시킬 건가, 예. 뭐 또 내 안에 어떤 혼란이 생기게 할 건가 이런 작업을 쭉 한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적발했습니다. 그게 이석기 사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석기가 내란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요즘 이제 내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내란죄 수사해본 사람이 잘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장관으로서 보호를 받으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했거든요. 예.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때 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청했어요. 네. 그리고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쭉 예. 드렸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다 듣고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합시다. 야. 통진당 해산 심판 예. 청구 네. 합시다. 네. 얼마나 용기 있는 결단입니까? 아까 그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그 가로막는 거랑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야. 네, 그래서 제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예. 나오면서 예. 바로 우리 법무부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예. 지금 TF팀을 만들자. 오. 통진당 예. 해산 TF팀을 만들자. 예. 이래갖고 이제 지금 정점식 의원이 그때 팀장이었어요. 네네. 뭐 제가 지휘하고. 이래서 이제 그걸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뭐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괜히 긁어부스로 만드는 거 아니냐. 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이걸 했냐. 네. 그러나 저는 소위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검사가 됐고 또 공안부에서 일을 하다가 했는데
내가 이 아는 거를 그냥 놔두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네.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는데 네. 대통령이 흔쾌하게 합시다. 오. 그리고 이제 팀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1년 1개월 수사를 했습니다. 예, 예. 조사를 하고 예. 이게 전국의 간접 사건들을 다 뒤진 거예요. 네. 간접 사건에 나와 있는 이자들의 이제 행태라든지 이런 걸 다 뒤져가지고 네. 이제 그 통진당과 관련된 자료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1년 1개월 만에 1,700쪽의 수사 자료를 이제 오, 제출한 겁니다. 예. 맨 처음에는 뭐 안 된다고도 다 걱정을 했었었는데 네. 헌법재판관 네. 9명 중에 네. 8명이 찬성했습니다. 야. 절대 다수의 네. 지지로 예. 이제 해산이 된 거죠. 오. 그때 반대했던 사람이 요새 예. 활약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아무개가 있어요. 예.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 그때 중요한 것은 통진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헌법상의 근거는 있는데 네. 통진당만 해산되면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통진당 국회의원들을 네. 쫓아내야 되는 거였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걸 저희들이 입론을 잘 해가지고 네. 헌재를 설득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당시 의원이 5명인가로 되는데 네. 이 사람들 다 자격 박탈해 버렸어요. 야. 그 말 그대로 그 배지가 날아간 거네. 그렇죠. 한방에. 예. 와. 그래서 이제 네. 의원직을 상실하게 예, 됐고 예. 그 뒤에 이제 예. 뭐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이제 해산된 정당에서는 예. 유사 정당을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계속 지켜야 되는데 유사 정당이 지금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게 진보당이죠. 진보당. 네, 예. 뭐 그다음에 또 뭐 유사한 정당들이 또 있죠. 예. 조국혁신당도 뭐 사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네네.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심하면 또 다시 통진당이 되살아난다. 예. 그러면은 지금 막 뭐 윤 대통령 보고 내란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진짜 내란죄는 사실 이거였네요. 통진당. 뭐 그렇죠. 예, 그러면은 도대체 그들의 행위 중에 뭐가 있었길래 이게 내란죄로 받아들여진 겁니까? 그러니까 유사시에 예. 통신망을 마비시킨다. 통신망 마비. 통신망 마비시키면 오. 대한민국 큰 혼란 나는 예.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무기들도 사용할 수 있는 준비들을 쭉 했었고 야, 심각하네요. 또 학생들을 이제 의식화하는 이런 작업들도 예. 했었고 이런 준비들을 쭉 했었죠. 예. 야. 저 궁금한 게 그런 자료들은 뭐 첩보원이 뭐 이렇게 수집한 건가요? 얘들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걸. 본래 이제 통진당 앞에 민노당이었습니다. 예. 민노당이 처음에 이제 출범했을 때 정강 정책을 우리가 봤어요. 네. 정강 정책을 보니까 이 자체로 대한민국에 유지될 수 없는 정당이에요. 네. 그런데 그 정강 정책을 보고서 이 정당 해산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또 뭐 종북몰이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래 헌법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목적이나 활동이. 그러니까 목적은 사실 출범할 때부터 이미 우리가 확인하고 있었고 네.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자료를 모으고 있었죠. 활동. 예, 계속 모았었는데 그 결정적인 게 이석기 사건이죠. 이석기 사건. 이석기 사건이 바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해산 심판 청구를 예. 했는데 같은 일들이 계속 좀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서 이걸 해산할 사람들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적정한 때에 네. 지금 우리 당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네.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아주 진지한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그 황교안 전 총리님께서 평생 이렇게 또 공안 검사로 또 법조인으로 장관님으로 저 총리로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봉사해 주셨는데 처음에 내가 검사가 돼야겠다 이렇게 어떤 결정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아주 굉장히 가난한 집에 자랐습니다. 네.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세상을 바꾸고 싶은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면 혼자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검사였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검사가 되기 위해서 옛날에 사법고시가 있었는데 사법고시에 도전했고 다행히 이제 패스가 돼서 그래서 검사로 가게 됐죠. 정말 거악과 싸우는 악과 싸우는 이런 정의로운 검사가 되자. 뭐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런 비전을 가지고 검사 출발을 했었죠. 예. 그럼 한창 이렇게 젊은 날에 검사 생활할 때의 어떤 그때 보셨던 어떤 간첩 활동과 지금의 어떤 간첩 활동을 봤을 때
지금이 더 심해졌다고 보시나요? 더 심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더 경해졌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북한이라고 하는 세력은 북한 집권 세력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인사들은 늘 대한민국을 혁명으로 바꾸는 이것이 목표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들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 나가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자 이것이 목표였거든요. 전략적으로 이것이 이제 좀 먹힐 때는 더 세게 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을 때는 좀 멈추면서 뭐 이렇게 좀 자기들이 유화 정책을 하면서 그때 속아 넘어간 게 DJ죠. DJ가 뭐 햇볕 정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햇볕만 비춰주면 옷 다 벗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뭐 그게 되진 않았죠. 그것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이제 북한의 요새 핵무기가 고도화돼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가 햇볕 정책을 펼쳐주고 돈 대주고 뭐 DJ 때도 마찬가지,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USB에다가 자료들을 많이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뭘 넘겨줬는가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때 왜 그 소위 남북 남북 협력, 뭐 9.19 군사합의, 그렇죠, 군사합의 이런 거를 왜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메인 주제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님께서 지금 이 부정선거,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과 다 싸우고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 부정선거 세력 싸우고 계시는데 이렇게 확신을 갖고 싸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늘 이제 부정선거의 의혹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21년 6월 28일이죠. 그 인천의 민경호 의원 선거구에서 첫 번째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재검표 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가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검표라는 건 뭐냐면 유권자가 투표하고 나서 개표한 뒤에 당사자들이 이의 신청을 하니까 그걸 묶어놓은 거예요. 덮어놨다가 시간을 봐가지고 이걸 풀어서 이제 공개한 것이 이제 재검표거든요. 그러면 이 재검표에서 나오는 투표지는 유권자가 투표한 바로 그런 투표지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유권자가 투표한 그 투표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 이제 6.28 재검표에서는 도저히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지라고 볼 수 없는 투표지들이 쏟아 나온 거예요. 그것 좀 나중에 저 팜플렛 좀 줘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빳빳한 투표지라고 들어보셨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 본래 우리 헌법도 그렇고 선거법에는 투표용지를 받은 후에 접어서 투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접어서 투표한다. 그 접으면 접은 흔적이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 이제 재검표 과정에서 보면 한 번도 적은 흔적이 없는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은 이래요. 그냥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데 이렇게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들어가고 나면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실현도 해봤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종이를 넣거든요. 투표지들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결국 나중에 이렇게 짓눌려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벌써 이렇게 가볍게 했는데 벌써 자국이 남잖아요. 자국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거의 반 정도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현장에서 그걸 다 보신 거죠, 재검표 현장. 그렇죠. 와, 나왔네요. 나중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거의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반 가까이가 이제 접은 적도 없는 투표지였어요. 그리고 일장기 투표지라고 있습니다. 일장기 투표지라고 하는 거는 투표 용지에 첫 번째 거 봅시다. 여기 보면. 요 투표 용지를 보면 요게 이제 투표 관리관의 도장입니다.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으면
유효한 투표지가 아니죠. 네, 요게 있어야 예. 이게 투표 용지가 아니라 투표지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이제 투표 용지로서 효력이 없는 거예요. 방금 굉장히 중요한 정의 내주셨습니다. 투표지와 투표 용지는 다르다. 네. 투표 용지 같은 것은 뭐 인쇄소에 가서 누구든지 네. 만들 수 있죠. 네. 근데 투표지는 이제 참관인이 투표관리관이 네. 괜찮아요. 투표관리관이 요건 그러네. 예. 투표관리관이 이제 여기다 도장을 찍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기 도장 찍었으면 그건 가짜투표지죠. 네. 요 투표관리관이 누구냐가 확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들고 계신 것처럼 예. 투표관리관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예. 그럼 얼마든지 위조 투표지,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는 소리죠. 예. 이게 불편하시다니까 내려놓으시던가. 아, 예. 송도 이 투표소의 경우에는 유권자가 1,900명인데 예. 저런 투표지, 이런 일장기 투표지라고 하는데 이런 투표지가 1,000장 넘게 나왔어요. 1,900명 중에 1,000개.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예. 또 그렇게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갖고 이 투표관리관을 네. 나중에 이제 재검표하고 검증할 때 예. 대법원으로 불렀습니다. 예. 증인으로 세웠어요. 예. 당신이 이런 투표지를 준 일이 있냐? 없었대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고. 예. 나는 이런 투표지를 안 줬다는데 네네. 투표관리관이. 예. 그리고 본 일도 없다고 그래요. 본 일도 없다고. 예. 이거는 뭐 가짜 투표지. 그분도 좀 놀래던가요? 아니 놀래죠. 지금 안 나오려고 그랬죠. 이런 얘기를 네. 듣고서는 네. 이제 다 아니까 우리가 제일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를 예. 우리가 굉장히 압박을 해가지고 겨우 나와가지고는 이제 그러던데? 난 이런 걸 본 일도 없고 준 일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가짜 네. 투표지들의 증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는 여기 저 뭐냐면 네. 요거는 이제 4.15 총선 네. 2020년 예. 요거는 이제 2024년 4.10 네. 총선 그때들마다 이렇게 다 부정선거 증거들이 나왔는데 요 이제 2020년 거는 네. 그림들이 많습니다. 예, 사진들이 예. 많아요. 예. 왜냐하면 이거 재검표하면서 다 봤기 때문에. 예. 근데 2024년 거에는 네. 그런 증거들이 잘 안 나와요. 자료들이 잘 안 나와요. 다 이전 자료들이고 네. 그 뒤는 전자적 네. 검토에 의한 자료들만 나왔어요. 대표님, 이 24년 관련해서는 소송을 넣었는데 지금 뭐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요 소송을 했는데 다 기각이 됐고 20년 선거. 20년 다 기각. 네. 24년 요거는 같은 이제 경우에. 우리가 19군데 19군데, 선거무효 소송을 냈어요. 예. 냈는데 네. 벌써 이제 법정 기한이 6개월 아닙니까? 예. 180일인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검증도 안 했어요. 2020년 때랑 똑같네요. 2020년 때도 막 뭉개고 지연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더 나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래도 뭉개고 지연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 아예 하지를 않아요. 또 뭐가 발견될까 봐 이러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기들이 요때도 내 기억엔 4군데에서 5군데에서 재검표를 했는데 네네네. 할 때마다 이런 가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마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맨 처음 것이 6월 28일이었는데 두 번째 거를 뭐 통상 같으면 뭐 그 다음 주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2달 뒤에 했어요. 거기가 지역이 양산인가요?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여러 군데? 네. 그래서 그 2달 뒤에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10월 달에 했어요. 6월 달, 8월 달, 10월 달. 그 다음에 뭐 또 한참. 이게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가? 네. 그 사이에 이 소위 재검표할 투표지를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제가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4.10 총선도 똑같은 그 증거들이 쭉 나오니까 그래서 4.15 때는 이런 증거물들을 가지고 이제 입증을 했는데 4.10 때는 재검표를 안 하니까 과학자들이 나섰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시골촌 분이 뭐 이런 분들이 투표지들을 다 입수했습니다. 뭐 그 선관위 또
요청을 하면 예. 팝니다. 그거 팔아요. 파는 거를 사가지고 예. 이걸 다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소위 있을 수 없는 투표 유권자보다 더 많은 투표지가 나온 그런 지역도 있고 또 거꾸로도 되고 네. 그다음에 뭐 표가 줄었다 늘었다 하기도 네. 하고 네. 네. 표 진행 상황을 쭉 보니까 예. 그래서 뭐 정말 더 네. 숨겼지만은 뭐 다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통해 가지고 네. 저는 사실은 이제 부정선거는 팩트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뭐 다들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선관위가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선관위가 아니 저 국정원이 선관위원회에 대한 보안 점검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사전 투표 조작 가능하다. 또 당일 투표도 조작 가능하다. 개표도 조작이 가능하다. 뭐 다 할 수 있다. 보안 번호는 뭐 1, 2, 3, 4, 5 이렇게 정말 유초등학교에서도 안 쓰는 이런 보안 이렇게 이제 다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쌓여가면서 우리 사실 국민의힘 당에서도 공명선거 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 우리 같이 논의해보자 해가지고 국민의힘 당하고 선관위 그다음에 우리 대원들 부방대 대원들하고 정교모 또 그 일부가 그래서 같이 이제 쭉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6개 항목의 합의가 있었어요. 완전 합의는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제 그걸 발표를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자기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되는 부분들도 얘기했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지면서 지난 그 당 대표 선거 때 우리 당의 후보가 4명이 나왔습니다. 4명 중에 3명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법 개정안에 본인이 이제 서명까지 했어요. 이 당의 지도자들이 알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은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우리의 싸움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성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거의 끝판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을 발령하면서 실제로 한 것은 옛날식 계엄, 뭐 군인들 사람들 체포하고 막 붙들어가 이런 계엄이 아니고 이 국회의사당보다도 더 빨리 들어간 데가 선관위입니다. 선관위를 더 빨리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어요. 뭐 중앙선관위의 자료, 그다음에 연구소의 자료, 그리고 이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 이런 자료를 다 이제 그 압수를 해왔죠. 압수를 한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하여튼 뭐 민주당 쪽이 급했는지 뭐 막 난리를 치갖고 탄핵으로 막 몰고 갔죠. 지금 그 경계선상에서의 싸움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이걸 내용을 알게 되면 가만 안 계시겠죠.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계엄도 하게 됐다. 부득이 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응원하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고치 52%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 그 저희 20%도 안 되는 것이 뭐 불과 몇 달 사이에 50% 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거고 저는 더 의미 있는 게 청년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게요. 청년들이. 전에는 우리 보수 집회 보수 정당의 집회에서는 청년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또 당원들인 청년들 이 사람들만 왔었는데 지금은 당하고 전혀 관계없는 청년들이 많이 집회 현장으로 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그냥 모른 채 했던 것이 좀 후회가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젊은이들이 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많이 바뀌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제도 개선. 아까 우리 논의하다가 말았던 선거법 제도 개선해야 되고 둘째는 이런 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부정선거 범인들을 찾아서 처벌하는 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대표님께서 현장에서 본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엽기적인 투표용지들을 보면서 그때 무효소송에 나왔던 어떤 대법관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대법관들은 네.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 현장 검증을 재검표 현장에 가서 네.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자료를 내놓지 않습니까? 네. 내놓으면 예를 들어 빳빳한 투표지 예. 한두 장을 받아요. 네. 받아서 옆에 제껴놔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 장을 또 그다음 증거들을 또 내면 예. 아까 했다는 거야. 아까 받아놨대. 10번 범죄한 거하고 네. 1000번 범죄한 거는 다 전혀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증거물들을 찾아내도 같은 유형의 것이 있으면 네. 뭐 그냥 그거 한두 장 받아놓고 네. 나머지는 안 받겠대요. 또 맨 처음에 재검표할 때 네. 우리가 현장 촬영을 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현장 촬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지금 여기 법원에 정식 촬영사가 다 있다. 예. 이 사람들이 다 찍는다. 네. 여러 사람이 찍으면 혼란이 온다. 네. 우리 잘 찍어가지고 나중에 줄 테니까 네. 다 저 촬영을 하지 마라.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예. 촬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주는 이 사진을 이제 기대했던 거죠. 예. 나중에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삭제해버렸어요. 물론 주지 않았죠. 이런 행태를 예. 보였습니다. 예. 이게 정말 아주 무도한 행태들이 예. 곳곳에서. 근데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 부방대에서 그 소위 이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예. 그래야 여기도 보면 이제 아까 여기다 투표관리관 네. 도장 아닙니까? 네. 요거의 본래는 이게 2020년 전만 해도 개인의 도장을 다 찍었어요. 근데 지금 개인 도장이 아니에요. 선관위 도장이에요. 예. 선관위 도장을 사용하게 한 다음에 도로 선관위에서 가져가니까 그 얼마든지 이런 가짜 투표지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엔 자 개인 이름을 다 썼어. 아. 이런 것들이 계속 저질러지는데 네. 지금 말하자면 뭐 정말 밑도 끝도 없어서 예. 부정선거 사례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대부분의 행태는 뭐냐면 이런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민경호 의원 투표구의 경우에 선거구의 경우에 예. 민경호 의원이 진 거는 3,000표입니다. 네. 3,000표로 이제 낙선이 된 거죠. 네. 이 아까 이런 일장기 투표지 재검표를 해가지고 1,000여 장 넘는 그 투표지 이 일장기 예. 투표지 중에서 예. 279표를 네. 유효로 돼 있던 걸 무효로 바꿨어요. 예.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검표할 때 개표할 때 네. 유효라고 이렇게 분류했던 네. 그 서류들을 예. 그중에 279장을 무효로 바꿨어요. 예. 이게 한두 장도 아니고 279표를 유효표를 무효표로 바꿨다. 이게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저희 법원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민경욱이 진 거는 3,000표고 예. 여기서 재검표에서 네. 문제가 되는 것이 네. 고쳐진 거는 279표니까 네. 결국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래서 기각해버렸어요.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두 장이 이런 게 가짜 투표지가 있어도 네. 선거 무효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뭐 선진국은 다 그렇죠. 심각하네요, 정말. 우리는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래서 뭐 몇백 장이 위조가 됐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전체를 뒤집어 봐야 되는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당락에 영향 안 미쳤다 그냥 기각이다. 예. 이런 거를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방송 패널들 요즘에 나오는 분들 보면 대법원 판결들이 다 무효 소송에 기각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다 이런 주장들 하는데 그럼 그거 다 말이 안 되는 거냐? 대법원 네. 판결이라고 해서 네. 바뀌지 않는 진리는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 여러분 뭐 금방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나중에 판결이 바뀐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오. 이번에 4.15 총선에서 네. 선거무효 소송에서 방금처럼 이제 기각이 된 것들. 예. 저는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나중에 안 바뀌겠습니까? 예. 나중에 다시 이제 이 부분 소송이 되고 제기가 되고 재수사가 되면서 예.
재심이 되면서 네. 결국 바뀌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들을 그냥 깔아뭉갰는데 네. 이게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제가 그 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지는데요. 그 대표님께서 그 검사 생활 오래 하셨는데 과거 예를 들어 80년대, 90년대 그때도 이런 선거 부정 시도랄까 이런 정황 같은 것들이 좀 있었나요? 옛날에 예. 고무신 투표라는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고무신. 옛날에 막. 그렇죠. 예. 고무신을 주면 표가 온다는 거예요. 막걸리를 주면 표가 오고. 예. 이제 그러니까 내가 1982년, 87년도에 네. 공안부로 처음 갔습니다. 예. 그때 나를 이렇게 보강 차원에서 차출했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13대 총선에서 예. 부정선거 어허. 업무가 많아질 테니까 네. 검사 하나를 보강 안 한다. 이 생각이 간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거죠. 그 이전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최 누구죠? 여기 첫 번째 4.15 부정선거 때, 예. 3.15 부정선거 때 최인규 내무장관. 최인규 예. 사형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미 그때부터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양상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양상이라는 게 어떤 네. 때는 네. 고무신을 주고 막걸리를 주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네. 마타도 거짓말을 하기도 예.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2010년 이후부터 네. 또 이제 이 소위 전자 투개표 예. 조작을 통한 예. 전자상 조작을 통한 이런 부정선거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네. 이게 사실은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국민들이 많이 이제 모르고 계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나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이런 부정선거를 받고 네. 오래 경험을 거쳐서 예.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그 중에 제일 이제 원흉이 뭐냐면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 예. 저자들은 이틀 동안 사전투표하게 하고 당일 투표는 한 번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부정선거의 뿌리가 사전투표니 사전투표하지 말고 네. 당일 투표하자.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선관위가 저를 고소를 했어요. 투표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사전 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하라. 그랬더니 투표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저를 고소했었어요. 처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무혐의죠. 말도 안 돼. 정말 이제 헌재 사람들은 하여튼 법이 법의 지식이 이렇게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막 저를 이제 억누르라고 하고 이렇게 힘으로 막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정의는 갇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양산을 그 무효소송 외에도 혹시 다른 무효소송에도 좀 들어가 보셨습니까? 재검표가 5번 있었어요. 예. 맨 처음에 민경우 의원 인천 연수를 그때는 제가 안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저는 이런 부정선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말 그대로 의혹이니까 내가 이제 의혹에 나설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6.28 첫 이제 재검표가 이루어지고 나는 가지 않았지만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투표예요. 그 뒤부터는 다 갔어요. 제가 서울에 무슨 일이 있든지 재검표가 있으면 어디든지 다 가서 다 봤습니다. 정말 대법관들의 이런 무도한 행태 이런 거 다 봤습니다. 그런 것 좀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대법관들의 말도 안 되는 어떤 반응, 비이상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투표용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을 대법관에 갖다 주잖아요. 그럼 대법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똑같은 것이 아까 뭐 두 장인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안 나와도 안 해도 된다. 저는 불법들이 많으면 많은 대로 모아야 되는 것이 그걸 왜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가. 그리고 자기 둘이 나중에 대법관들이 저 뒤에 3명인가 4명 있어요. 3명 있었나요? 뭔 일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가지고 이거는 유죄다. 뭐 이래요. 뭐 그 이론에 그 유효 이론에 대한 토론도 없이 그냥 저 대법관 3명이 저 뒤에 가서 그것도 뭐 익숙한 대로 들어가요. 왜 거기 가는지 모르겠어. 거기 가서는 결정을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우리 이제 투표관리관 투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숫자를 제한합니다. 숫자를 제한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재검표 나중에 이제 재검표하는 그 현장은 어떤 데는 10개, 어떤 때는 뭐 16개 굉장히 많은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제한해 놓으니까 다 못 보는 거예요. 일부만 보게. 그 다 보려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제한적이에요. 조금밖에 안 들어오게 하니까 혼자서 뭐 너댓 개를 보게 해갖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하나의 아마 그 법원 직원이 10명이 와서 한 팀을 만들어요. 그 10명이 이제 100장씩 받은 걸 이제 이렇게 검표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10몇 개가 있는데 사람은 6명밖에 안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뭐 사진도 못 찍게. 그 다음에 사진 준다고 하면서도 뭐 없애. 그 다음에 사람도 별로 못 들어오게. 이게 유효편지, 무효편지 그 근거에 대해서도 안 밝히고 자기끼리 얘기하고 그냥 일방 처리해.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서 기각 판결이 있었다 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면 안 되고 이 내용이 이제 이건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표님.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4.15 총선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낸 분들이 139곳이었어요. 139. 139.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불편하게 하니까 몇 명은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게 126분이 이제 소송을 계속했어요. 126. 근데 그 중에 재검표라도 한 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5군데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121 한 군데 이건 재검표도 하지 않고 그냥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안 보고 그냥 다 기각한 거죠. 뭐 이건 봤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봤다고 말하겠죠. 봤다고 말했겠죠. 봤다라고 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보는 가운데 보든지 뭐 자기들이 봤다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뭐 촬영을 해 영상이라도 남기든지 이래야지 봤다라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 5번 재검표하고선 그냥 한 1년 가까이 그냥 깔아뭉개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 기각했다는 거예요. 다 기각했다라고 하는 것도 뒤늦게 들었어요. 이거는 지금 너무 참 놀라운 게 뉴스 헤드라인에 맨날 나오는 게 뭐 149건 모조리 기각. 요걸로 이제 국민들한테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알고 보면 5개 재검표도 엉망진창이지만 나머지 121곳도 뭐 그냥 일방적으로 다 기각했다는 한 거죠. 게 재판한 게 없어요. 야, 이거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보고 또는 공개하고 기각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 국민 주권을 이렇게 무시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를테면 비밀 재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검증을 했다면 뭐 안 알려질 수가 없죠. 5군데만 했어요. 5군데만.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들은 바에 의하면 대법관들로부터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 126곳을 어떻게 다 하냐. 샘플로 5군데만 하자. 이랬답니다. 와, 그 121곳을 재검표했을 때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야. 샘플로 5군데만 하자. 그래서 5군데만 하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애들 말대로 퉁친 거죠. 그런데 선거무효 소송 내려고 그러면 돈 많이 듭니다. 소송 내는 데만 해도 440만 원 들어요. 부가가치세까지.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재검표한 곳이 5군데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재검표하게 되면 그 돈이 기하급수로 늡니다. 한 곳당 몇 천만 원, 억대가 가까이 가요. 왜냐면 그 뭐 이를테면 지역구의 걸 다 검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다 돈 받아가는 거예요. 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선거무효 소송을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그나마 5개는 그래도 검증했다고 쳐요. 그 나머지 121군데는 그런 것도 없이 그 사람들도 다 440만 원 다 냈거든요. 근데 그냥 다 기각해버렸어요. 너무 심각하네요. 국민들의 주권을 엄청나게 침탈한 행위라고 침탈했다.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생생한 이야기 참 어디서 듣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또 그 민주당 전 의원인 그 김두관 의원도
거기도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좀 스토리 좀 들으셨나요? 왜 그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뭐 네. 자세히 듣지는 않았는데 네. 졌거든요. 그때 선거에 졌는데 예. 질 때 자기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상하게 졌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듯 하다가 뭐 당에 또 입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입 다물고 있고요. 우리 하태경 의원도 맨 처음에 이상하다 선거가 떨어진 다음에 그러다가 또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겁한 정치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그래도 이렇게 나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이 대법관 사법부와 이 선관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먼저 선관위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선관위 일부의 어떤 썩은 기획자들이 있다 보십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썩었다 보십니까? 선관위는 대부분 썩었습니다. 그 다 전체다. 선관위 직원이 3,200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 번의 조사를 통해 가지고 부정 사례가 1,200건이 나왔습니다. 3,200명 중에서 부정 사례가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부정 사례가 1,200건이 나왔어요. 정상 아니죠. 어떻게 이제 채용 비리가 나왔는가? 뭐 이건 자세한 얘기할 건 없지만은 하여튼 공무원들이 이제 임용될 때 뭐 예를 들어서 휴직을 했다. 이게 뭡니까? 육아휴직을 했다. 그럼 이제 일자리 비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이제 긴급하게 채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빈 자리, 육아휴직이든지 이렇게 해서 비면 채울 수 있는데, 그때 그 지역 정보를 선관위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이제 가족들에게 이렇게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쌓인 거예요. 결국 짬짬이 선관위 사무총장도 애들이 그렇고 뭐 다 대부분의 간부 뭐 지원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번 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런 게 이제 선관위예요. 그러고 이제 이 부정선거의 원흉이 된 거예요.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원흉이 됐는데 나는 원흉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선관위에 굴종을 하게 됩니다. 뭐 선관위가 마음대로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 된다면 그냥 걱정이 돼서라도 선관위 말을 다 잘 듣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과거엔 선관위가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선거제도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이래서 이제 가짜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길들이 막 열렸어요. 우리도 패스트트랙 선거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 내가 지금도 4년째 재판받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얘기한 것이 선거법 개정. 이걸 이제 하지 말자. 그러는데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선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막 선거가 복잡해지고 부정선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망가지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투표를 해보니까, 선거를 해보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그 간단한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 4.10 총선에서 우리가 진 표는 5%입니다. 5%. 투표수로 말하면 우리가 5% 졌어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은 300명 아닙니까? 반이면 150명인데 우리가 투표로 5% 졌다. 그러면 우리가 150명에서 몇 표 정도 빠져야 될까요? 많아봐야 145, 저기는 155. 그 10석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5%밖에 안 되니까. 좀 더 나쁘게 봤다 치더라도 140대 160, 70, 160? 간당간당하게 졌어야 되는 건데. 아니 투표 수가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진 게 5%인데. 그렇죠. 5% 줬으니까 그 정도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석수 300개 중에서 비례대표까지 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5% 줬으면 의석수도 5% 정도를 우리가 져야 되잖아요. 그게 국민의 표가 반영되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 지난번 4.10 총선에서는 우리가 얻은 표는 108표. 저기는 170표. 조국 혁신혁명당까지 하면 192표. 그러니까
108대 120, 192가 된 거예요. 이 득표를 우리는 잃은 것이 5%밖에 안 되는데 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4.10 때, 4.15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진 거는 8% 졌어요. 네. 근데 의석은 103대 180이 됐어요. 예. 거의 2배를 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는 어땠냐?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 표만큼 의석수가 나왔어요. 통계적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이건 뭐 이런 아무리 것들이, 해봐도 네. 나는 우리가 진 건 5%밖에 안 졌는데 어떻게 의석은 100몇씩 예. 예. 그 차이가 나는. 예. 그러니까 이건 다 조작된 것이다.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 그래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는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가짜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 기관 중에 네네. 여론조사 기관 중에 이거 실제로 여론 조사할 때부터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작 가능합니다. 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수도 없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네. 뭐 또 가서 해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뭐 1번 찍습니까? 2번 찍. 자기 몇 번 찍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전화로 다 확인된 거거든. 네. 그러니까 자기가 1번 찍는지 2번 찍는지가 전화로 다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 이 자료를 그냥 팽개쳐 버렸겠습니까? 이걸 다 모으면 네. 우리 국민 누가 누구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출마자가 네. 여론조사 의뢰를 한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나 이번에 좀 표가 잘 나오게 해줘. 이번에 내가 좀 들어가게 해줘. 네. 이렇게 하면 여론조사 기관이 그걸 손을 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런 자료들이 선관위에도 있어요. 선관위에도.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의 지지 성향 표들이 다 있단 말이죠. 예, 예.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요. 이런 걸 먼저 한 뒤에 네. 그다음에 이제 전자적 조작을 하는 거죠. 이거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택도 없이 하게 되면 국민들이 폭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네, 예, 예. 여론조사 해가지고 이제 감을 좀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제 투표할 때 어느 정도 이기자 네, 예. 이렇게 이제 계산해가지고 네. 적당하게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이기면은 폭동이 그 키르기스탄 네. 의 경우가 그렇게 됐거든요. 네. 예. 지난번에 선거에서도 유시민인가요? 여기가 1% 이기겠다고 네. 대선 때 예. 1% 이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공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1% 이길 거다. 네. 그러는데 0.73% 졌어요. 왜 졌냐? 자기들 계산 잘못한 거예요. 또 우리 부방대나 시민들이 부정선거 세력들이 아주 정말 목숨을 걸고 막아냈어요. 가짜 투표함 들어오는 거 막아내고 예. 뭐 막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저 사전 투표할 때 실제 들어가서 숫자를 다 이 체크기를 가지고 가서 다 세보고 네. 이렇게 해서 막아냈죠. 그러니까 이제 계산에 착오가 생긴 거예요. 뭐 우리 영상에도 가끔 보면 나오지만은 투표함에 막 들어가다가 저 붙잡혀가지고 네. 막 실랑이가 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었죠. 네. 이제 제 예를 하나 든다면 인천에서는 4.2 대선 때네, 대선 때인데 이분이 이제 개수기를 가지고 다 셌대요. 예. 하나하나를 다 셌대요. 네.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 첫째 날에는 자기가 센 것하고 선거일에 발표한 것이 차이가 193표가 났답니다. 와. 분명히 다 잘 셌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 다 됐다고. 그래서 네. 항의를 했답니다. 막. 그랬더니 둘째 날. 네. 둘째 날에는 내가 센 거하고 선거일에 발표 똑같더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냥 저 무작위로 조사를 쭉 해보니까 179표 차이가 193표 차이가 났는데 내가 막 이제 까발리고 막 이렇게 해서 신고하고 막 이래 했더니 그 다음 날 둘째 날은 표차가 내가 센 그대로 다 나오더라. 이 그대로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네. 차이가 날 수 네. 없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데 저 끝으로 좀 정리하면서 좀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좀 드리자면
지금 정말 큰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8년 전에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때도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사실 뭐 시즌 2라고 또 표현할 수 있고 또 제2의 탄핵 전국이 열렸는데 황교안 총리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된다. 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탄핵은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 가지고 나중에 이 잘못된 탄핵이다라고 하는 비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라는 다 망가져 버렸는데 그 뒤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탄핵을 한다면 나라는 뭐 정말 다시 또 무너질 것이고 우리가 그 걱정하던 사회주의 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이 딱 열리는 거죠. 지금 그 계엄령을 가지고 내란이라고 그래요.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 목적과 폭동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그 자체가 국헌 아니겠습니까? 네. 그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또 나중에 행태를 보세요. 국회 맨 처음에 난 계엄령이 내렸다고 그래서 보니까 저 군인들 20명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 상시 인원이 한 2,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저 국회에. 예, 예. 거기 맨 처음에 군인들이 20명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금방 오겠지 하는데 안 와요. 나중에 보니까 뭐 한 전체 여기저기에서 한 200명 왔다고 그러다. 200명 넘게. 네네. 이거는 정말 폭동을 한 것이 아니죠. 목적도 잘못됐고 폭동도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소추를 한다고 했는데 네. 이게 공수처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공수처가 했는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어요.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딱 있습니다. 거기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조본인이 뭐 이걸 또 이상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영장은 공수처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영장 관할 법원은 공수처법에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영장을 처리할 수 있는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실제로는 서부지원에 됐어요. 이거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할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관할도 아닌 곳에 가서 했어요. 나중에 들리는 말로는 서울지방법원에서 한번 넣었는데 그게 기각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간 거다. 도망가서기도 한 거다. 이래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런 내용을 알게 되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분노해가지고 선관위로 막 서부 네, 서부 지법으로 막 예. 밀고 들어간 거예요. 예, 예, 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왜 이랬는가 본질은 보지 않고 또 그냥 무더기로 잡아넣었어요. 무더기로 잡아넣었어요. 예.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70명, 60몇 명이 이제 체포가 됐어요. 일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래갖고 지금 구속된 게 63명인데 플러스 알파 계속 또 늘어나고 있어요. 예, 예. 나중에 이제 영상 같은 거 보고서 추가로 입건해가지고 이건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 이렇게 나라 살리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걸로 구속해. 이건 안 된다. 이래서 제가 이제 무료 변론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시민들도 많이 또 응원해 주셔서 무료 변론 활동을 진행을 해 나가고 네.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의를 세워놔야 된다. 네. 대통령이 무거하게 쫓겨나는 거는 안 된다. 대통령을 지키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국민들이 이걸 몰라서는 안 된다.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황교안 전 총리는 평생 정말 검사로 또 장관님으로 또 총리님으로 또 지금도 정말 이 부정선거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봉사해왔고 헌신해 왔습니다. 정말 우리 황교안 전 총리님 같은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힘과 에너지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그 싸만새 싸우고 만나고 세우는 그런 거 우리 또 동참하면서 대한민국 지금 위기지만 열심히 하나 되어 싸워서 대한민국 새로운 나라로 만드는데 앞장서야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황교안 전 총리님 활동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유튜브 채널도 황교안 TV로 검색하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네, 황교안 TV 검색하셔서 많이들 구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방송이 쓰고.